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걸 살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는 다른 말로는 부귀함이라는 뜻이에요. 부귀는요,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돈만 있다고, 돈만 많다고 부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부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벼락부자도 부자거든요. 그런데 보통 벼락부자가 된 분들은요, 예. 자존감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명품 같은 것을 많이 사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자기가 부자니까 골프 칠 수 있지. 그런데 그 골프 용품도 굉장히 비싼 거를 사고, 다른 사람들 골프 비용을 대준다거나, 뭐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친다거나, 그러니까 과도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또는 기부를 하라 그러거나 그러면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거절을 하면 사람들이 뒤에 가서 나를 욕을 할 테니 명예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사람들한테 화가 나고 거절하지 못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벼락부자가 된 분들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권력도 없거든요.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권력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뜻하거든요. 어떤 게 진짜 권력이냐 하면요, 자신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 예. 그다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권력이라는 힘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항상 조종만 당해왔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어쨌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많은 벼락부자들이 급격하게 이제 추락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명예와 권력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명예하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나요? 아니죠. 명예는 비싼 옷을 입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해서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명예는 남들한테 훌륭한 취급을 받는 것, 네. 널리 이름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명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사실은 나뉠 수 있어요. 남들한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러면 자기가 학벌이 좀 부족하면 이제 돈 많잖아요. 시간도 많고. 그러면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죠.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으니까 공부를 해서 자존감을 올리면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일정한 정도의 자기가 쓸 수 있는 정도의 돈과 시간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기부를 하라고 안 하고 자원봉사를 하라고 할까요? 기부는 내가 그냥 돈을 보내주면 끝이지만 자원봉사는 내가 가서 함께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뭐 훌륭하십니다, 뭐 좋은 분입니다, 뭐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힘도 생겨요. 그러면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고 부자가 되셨으면 세상 돌아가는 공부 같은 것들을 하면 돈을 불리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노력하는 거 힘들죠. 네.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 돈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이미 익히면 내가 돈을 벌은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 같은 것을 먼저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은 없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전략과 전술을 사람들에 대한 공부도 전략과 전술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불리는 건지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네. 그거를 배운다는 것은 뇌에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싶은 젊은이들은 내가 지금 가난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먼저 사랑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좀 내 부모 메시지는 뭐가 있나?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니까 저런 부모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런 공부들을 사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재산을 받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저도 멘붕이 왔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를 알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정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첫째, 태어날 때부터 부자? 좋죠. 태어날 때부터 부자. 금수저, 일명 금수저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가 돈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돈을 쓰는 기술이 부족해서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태어난 환경은 부자가 되는데 물론 역할을 하겠지만 절대적인 역할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둘째, 네. 똑똑하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되기 조금 더 쉽기는 할 것 같아요. 똑똑하다는 거는 많은 지식을 얻는 거고 지식을 얻을 줄 아니까 그 방법을 잘 알지 그리고 않을까요? 똑똑하면은 네.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남편이 서울대를 나오셨대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는 사장님이 초등학교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우리가 들으면 알 정도의 큰 회사거든요. 그러면 똑똑한 거하고 이런 학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버드대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그 사람은 월급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그 돈을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소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된다는 건 쉽지 않고 천재 같은 사람들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 성장 후기를 들어보면 뭐 조그만 지방대 교수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인간 문화재인 그런 분들도 사실은 돈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재능을 타고났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랍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셋째, 절약을 하거나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네. 가장 악수가 네. 월급을 받아서 철저하게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망상을 갖는 거래요. 저축을 하고 절약을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절약이나 저축을 할까요? 부자가 절약이나 저축을 할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절약 저축이 내가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
돈을 탕진하겠구나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절약과 저축을 하잖아요. 네.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잖아요. 부자들은요, 절약과 저축을 전략적으로 하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절약과 저축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종잣돈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왜 이 돈을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절약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단순히 전기세가 비싸서 물세가 비싸서 화장지를 많이 쓰면 생활비가 많이 나와서 이런 식의 좀 약간 단순한 식의 절약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현재의 즐거움을 스스로 빼앗아가면서 하는 절약은 사실은 절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핍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은 곧 낭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절약을 하는데 자식은 낭비를 하고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입었는데 애가 다 써버렸네.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절약을 하는지 저축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지 않은 절약이나 저축은 부자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넷째,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부자가 되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은 부자가 돼야지요. 안 그러면 너무 슬퍼요. 열심히 어떤 학자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부산을 간다고 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부산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러면 네.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결과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기는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렇죠. 부산에 그래서 가기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예. 게 아니라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 왜라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왜 열심히 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야말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펑펑 탕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버는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나는 통장을 그냥 마누라한테 맡겨야지. 근데 나는 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맡겨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과소비하고 사치하는 사람이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많이 보는데 제가 치료하면서 그 황당한 그 건들이 아빠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집에 통장이에요. 예, 가족들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뭐 요즘 세상을 모른다. 요즘은 집을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응? 그 욜로, 응?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돈은 잃고 열심히 일해서 병든 몸만 남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가족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 돈을 버느냐. 혹시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상처에 대한 또는 결핍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또는 미래에 내가 굶어 죽을까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미래에 굶어 죽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인간의 삶이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5번째,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운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되고 어떤 사람은 행운이 있어야만 부자가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운은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서 뭐 돈을 못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졌는데 그걸 살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고 어떤 뭐 그 대학 교수 자리가 났는데 내가 그만큼의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뭐 교수가 됐다가 얼마 있다가 학생들이 강의 못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결국 그 기회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되겠죠. 기회라는 것은 그 핑계이지 부자가 되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6째, 부자가 된다고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많은 책에서 네. 부자가 된다고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부자가 된다고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수단도 찾아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믿는데도 부자가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부자가 된다고 믿으면서 무의식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디투마리쉬의 거짓말에서 구운 닭 2마리가 하늘을 날아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구운 닭 2마리가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구운 닭이 거짓말이거나 날아가는 게 거짓말이겠죠. 네. 자, 의식적으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믿으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막 1000번을 쓰고 10,000번을 쓰고 뭐 시각하고 무슨 짓을 해도 무의식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해서 내가 왜 그것을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청소를 하면 부자가 될까요? 청소를 하면 집은 깨끗해집니다. 네. 집 깨끗해져요. 네. 그래서 머리가 시끄럽지 않겠죠. 아, 예.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겠죠? 단순히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청소도 해야 되냐면요. 마음 청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라고 예. 청소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예. 집안 청소만 쓴 거는 아니거든요. 마음 청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말로는 심리치료예요. 치유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예. 근데 그것을 하려고 잘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 청소가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두 번은 잘 하는데, 진짜 마음 청소는 작심삼일인 것 같아요. 왜 몇 번은. 그러냐면요. 너무 아플까봐 다시 그 상처를 해지보면 너무 아플까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저분한 속을 갖고 그냥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청소는 중요하지만 환경 청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마음 청소도 같이 병행해야 된답니다. 마음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이트에 옛이야기 영상 잔뜩 올려놨거든요. 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옛이야기를 잔뜩 올려놨어요? 제가 그 옛이야기를 잔뜩 처음에 올리려고 했던 어떤 의도는 그것을 읽고 좀 치유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듣거나 또는 읽잖아요. 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예.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낙서로 하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그거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독서치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얘기를 듣고 낙서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속에 정리나 청소가 된다는 뜻인 그렇죠. 건가요? 그거를 프로이드는 네.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슈츠 같은 거 찍었을 때 뭐 부모 메시지를 아세요? 뭐 이러면서 그림 같은 거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고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 그 글을 쓰거나 또는 낙서를 하거나 그런 의식화 작업만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자는 그거는 낡은 어떤 건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여전히 프로이드 얘기를 하고 융 얘기를 하나요? 저도 프로이드 얘기하고 융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필요 없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옛날에 어떤 그 학문 같은 것들이 그때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학문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고, 단순히 그것만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심리치료를 좀 받으러 가면 좋겠어요. 저 같은 전문가들을 만나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더 많은 분석이 이제 필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빨리 좀 더러운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부정적인 부모 메시지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렸던 나에게, 힘없던 나에게 심어놓은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예. 그 거짓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자기의 부모 메시지를 알아서 좀 깨끗하게 쓰레기처럼 정리를 해버리고서는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찍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럼 선생님 강의 이거 듣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부모 메시지 강좌 여러 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자기 부모 메시지도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저 사람은 뭐뭐 하지 마라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 게으른 게 아니라 무기력에 빠진 거구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부모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